남편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남편한테 오빠 나 사고 났어 어떡해. 여기서 응대를 해주거나 도와줄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에요. 내 안전 먼저 확보를 하시고 보험사에 먼저 연락을 하세요. 네. 일단은 그걸 먼저 찍어 두신데 일단은 차는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보험사들이 올 거란 말이죠. 부딪힌 부위만 봐도 알죠. 알 수 있어요. 내가 거기서 상대방 운전자랑 말다툼할 필요도 없고 차는 고객의 답이 없이는 뜯어서는 안 돼. 반바 같은 거 다 떼놔요. 그쵸. 왜? 못 갖고 가게. 딴 데로 못 갖고 가게. 그 차는 이제 옮기기 쉽지 않다고 보시면 돼. 견적을 대략적으로 말씀만 해주세요. 대략적으로 딴 데로 옮기겠습니다 하면 옮길 수가 있어요. 보수도장 한 7, 80만 수리를 하고 나머지는 차익을 갖는 거야. 이제는 금액을 교환 비용으로 많이 주는 걸 없애버렸어요. 이사님께서 선택하실 때. 보통 네. 많이 차이 나는 거는 이런 밑에 있는 보험사랑 위에 있는 보험사랑 40만 원씩도 차이가 나요. 캐롯을 들으셔도 되고 또 요즘에 뭐 현대해상도 네. 잘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뭐 KB도 그렇고 안 좋은 보험사는 없어. 사실상 고객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수리를 하는 공장을 찾으시면 돼. 고객님이 알아들을 수 있게 풀어줄 수 있는 공장, 고객님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공장. 또 내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좀 친절하게 응대해주고 이해할 수 있게. 저 신방모터스로 옮겨주세요. 안녕하세요. HS브로입니다. 수입 자동차를 타는 당신을 위한 방송입니다. 자, 저희가 사고가 나잖아요. 사고 직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차의 보상 범위, 내 차의 잔존 가치가 달라진다고 해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천안 신방동에 있는 신방모터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여기를 찾아오려면 내 차를 어떻게 해야지 가장 좋은 대처법이 될까요? 일단은 저희 일반 분들은 아마 평생 가셔도 사고가 한두 번 날까 말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사고가 나면 대부분 고객님들은 다들 이제 놀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셔. 그렇죠. 여기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되실 게 있어. 특히 여성분들. 네. 남편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남편한테 오빠 나 사고 났어 어떡해. 욕만 직사하게 먹고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편분은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응대를 해주거나 도와줄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일단 내 안전 먼저 확보를 하시고, 내 안전 먼저 확보하고. 만약에 이게 고속도로다 그러면 일단 그 차선에서 벗어나셔야 될 거 아니야. 안전한 곳으로 먼저 내 몸을 피한 다음에 네. 보험사에 먼저 연락을 하세요. 네. 그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멀리서 차선이랑 앞에 뭐 신호등 있거나 뭐 교차로나 그런 상황이 있으면 일단은 그걸 먼저 찍어 두신데, 만약에 이제 위험한 상황이야 그럼 사진을 찍을 필요는 없어요. 네. 근데 일단 차를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차는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빼기 전에 옆에서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사진 한 번씩 찍어주고 차는 일단 갓길로 옮기셔야지. 그래야 뒷차의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험사들이 올 거란 말이죠. 전화를 했으니까. 그럼 오면은 보험사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이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보험사들은 이제 현장 출동을 많이 한 경험에 의해서 부딪힌 부위만 봐도 알죠.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CCTV를 가리기 너무 좋은 게 블랙박스들이 다들 있으시기 때문에 굳이 내가 받쳤어요, 박았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아마도 모든 고객님들이 제가 이렇게 여기 정비 쪽에서 오래 있으면서 느낀 건데 다들 억울해하셔. 다들 받치셨대. 불박을 보면 빼박인데 그렇죠. 그렇게 변명을 하시. 내가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들어오면 받쳤대요. 왜냐면 그 순간 너무 그 짧은 시간 내에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인지할 수가 없어. 그게 아닌 이상은 모두 내가 지금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셔. 그러기 때문에 굳이 내가 전문적인 지식도 없으면서 내가 거기서 상대방 운전자랑 말다툼할 필요도 없고, 내가 뭐 모르는 상황에서 우기면 뭐 할까? 기분만 나빠지고, 또 요즘에 또 사람들이 욱하시는 분들 많아서 조심하셔야 돼. 그러면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사고 직후에는 첫 번째 내 안전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그때 뭐 잘잘못을 생각하지 말고 바로 보험사에 전화를 하고, 그리고 보험사가 오기 전에 네. 보통은 내려서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사진을 찍고 나서 옮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찍고 나서.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찍을 수가 없잖아요. 고속도로 사고는 잘못을 따질 필요 없이 일단은 안전을 먼저 무조건 챙기셔야 돼. 일단은 먼저 안전, 너무 고속도로니까.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를 바로 불러야 되는 이유. 일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솔레카들이 일단 먼저 와서 이 차를 딱 다는 순간 이거는 수리비가 많이도 나올 수 있을 뿐더러 내가 원하는 공장으로 가려고 하면 내카 견인비를 달라고 해요. 근데 그 견인비 자체를 40만 원, 50만 원 너무 터무니없이 부르기 때문에 이 견인비를 안 주면 이 차는 못 찾아가.
그래서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만약에 내 차가 자체적으로 운행이 가능하지 않으면 보험 접수를 하실 때 견인도 같이 요청합니다. 말씀을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보험사를 바로 부르고 내 차가 움직일 수 없을 때는 견인도 같이 요청을 하고 내가 너무 정신이 없잖아요. 그럼 사실 레카가 사설 레카가 온 건지 내 보험사에서 온 건지를 사실 몰라요. 그런데 무슨 레카가 가니까 다른 레카는 태우지 마세요라고 얘기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을 때는 저는 그냥 보험사에서 보낸 줄 알고 태워서 보내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꼭 확인해야 되는. 무조건 확인해야 돼. 왜냐하면 그 보험사에서 견인기사가 온 차는 일단 어느 공장이나 가든 정비 공장에 차를 갖다 놓는 순간 이 보관료라는 게 있어요. 보관료는 3일이 지나야지만 발생이 돼요. 하루에 얼마씩. 근데 내가 정신이 없어서 나는 신박모터스로 가고 싶었는데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고 봤더니 내 차가 딴 공장에 가 있는 거야. 그러면 보험사에 전화해서 저 신박모터스로 옮겨주세요. 그러면 바로 돈 안 들이고 옮겨주죠.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현장 출동 직원들은 네. 그 자리에서 CCTV를 못 가리게 돼 있어요. 네. 어차피 그냥 그 당시에 현장 출동 말 그대로 현장 조사만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냥 그 상태로 그분들은 그냥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정신이 있으면 내 차를 제대로 된 공장에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문제 안 생기게. 그러면은 근데 제가 다니던 공장이 있으면 거길로 가달라고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내가 다니는 공장이 없고 나는 이제 사고가 처음이야. 그러면 보험사에서 우수 지정업체에서 안내해주는 공장들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우수 지정업체면 그 공장에서 수리를 사실상 잘못했다 한들 네. 보험사에다 연락을 다시 하면 AS를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해줘. 아, 그런 장점이 있네요. 네. 그럼 견적이 타당한 건지 이게 확장된 견적인 건지 이런 걸 우리가 분간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딱 팁을 드릴게요. 일단은 모든 공장에 가면 차는 고객의 답이 없이는 뜯어서는 안 돼. 아, 만져서도 안 돼. 근데 잘못된 공장은 차가 끌려오자마자 반바 같은 거 다 떼놔요. 그쵸. 왜? 못 갖고 가게. 딴 데로 못 갖고 가게. 헉, 그래요. 가져가려고 그러면 이거 떼어놨으니까 거기에 대한 견적비나 이런 거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가장 잘못하는 게 일단은 공장에 갔어. 그러면 공장에서 전화가 와요. 네. 견적 안내를 하려고. 네. 이제 견적을 하려면 요거를 뜯어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이제 견적 안내가 들어왔으면 그 차는 이제 옮기기 쉽지 않다고 보시면 돼. 아, 그러면 견적 안내가 전화가 왔을 때 내가 선택하는 마지막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객님이 공장에 딱 들어가서 이제 가장 해야 될 게 견적을 대략적으로 말씀만 해주세요. 대략적으로.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딴 데로 옮기겠습니다 하면 옮길 수가 있어요. 근데 네. 거기서 만약에 견적서까지 받고 그 다음에 이 차를 뜯으라고 확인까지 해주시면 옮기려면 많은 비용을 내셔야 돼. 비용을 내야 된다. 네. 그러면 견적서를 받았을 때 견적비를 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견적 비용을 청구가 안 되게 견적을 달라고 하면 안 해주잖아요. 대략적으로 보면 저 같은 경우도 뭐 일단은 차가 들어오면 이 전산에 안 들어가도 대략적인 견적이 나와요. 반바 하나 뭐 만약에 교환한다. 네. 그럼 국산차 기준으로 한 60만 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벤츠가 들어왔다. 네. 그러면 범버 라이트를 교환해야 된다. 네. 그럼 벤츠 같은 경우 아빠가 교환하는데 보통 200 들어가요. 네. 그 다음에 라이트가 한 요즘 신형 기준 한 370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대략적으로 있거든요. 이거는 바로바로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공장에서는 차가 들어오면 그 네. 견적을 고객님한테 안내를 하고 작업을 들어가야 되게끔 돼 있어요. 아, 그게 의무구나. 네, 그럼 의무예요. 다행이다. 그러면 견적을 반드시 안내하고 수리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미수리 처리하고 수리 처리에 대한 것들이 네. 요 미수선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이게 미수선을 받는 게 많이 이득이었어요. 이게 왜 이득이었냐면 사고가 딱 났어. 근데 범버가 교환할 정도는 아니야. 보수도장만 해도 돼. 근데 예전에는 미수선을 털을 때 보험사에다가 교환으로 비용을 청구를 해요. 아까 제가 할 때 고치면 200 정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범버 하나 교환하면. 근데 그 금액을 다 주진 않아요. 거기서 부가세 떼고 뭐 견적에 빼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170을 준다고 쳐요. 그 170을 받아갖고 보수도장 한 7, 80만 수리를 하고 나머지는 차익을 갖는 거야. 아, 근데 지금 법이 바뀌어갖고 교환해야 될 게 있고 교환 안 해야 될 거 있고 이거를 보험사 이런 데서 다 금강을 해서 정해놨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수선이 의미가 없어졌고 이제는 금액을 교환 비용으로 많이 주는 걸 없애버렸어요. 보험사 선택할 때 매년마다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저는 무조건 삼성화재 가입해요. 네. 삼성화재가 진짜 제가 써봤을 때 5분 안에 출동이고 너무 친절해. 이사님께서 선택하실 때.
그게 브랜드 파워예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만큼 네. 삼성이 고객 관리에 대해서 좀 많이 예민해요. 크레임 처리를 엄청나게 신경을 써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아니라면 그냥 이런 보험을 들어주시는 게 삼성하지. 좋아. 근데 사고가 안 났을 때가 문제거든요. 사고 안 나죠. 네, 대부분 안 나요. 사고가 고객님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10년에 한 번 정도 날까 말까 하는데 네. 나는 사고가 잘 안 나는데 굳이 보험을 이렇게 들어야 되나? 비싸게? 보통 네. 많이 차이 나는 거는 이런 밑에 있는 보험사랑 위에 있는 보험사랑 40만 원씩도 차이가 나요. 오. 똑같은 차종이라 해도. 맞아요. 근데 요즘에 어차피 보험 처리는 거의 다 같아요. 되죠? 비슷하죠? 네, 법은 기준은. 그리고 고객님들이 맨날 이렇게 보험 처리해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삼성가족 고객님들은 늘상 하는 말이 있어.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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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하다. 빠르다, 친절하다. 그거 그것 때문에 외에는 나머지는 어차피 사고 처리나 이런 것들은 똑같아. 지금 예전에는 블랙박스나 이런 게 없을 때에는 많이 좀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가해자랑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었어요. 진짜요? 보험사를 들었을 때에도. 어머. 근데 지금은 블랙박스나 이런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이 고객님들 성향에 맞춰서 나는 키로수를 많이 안 뛴다 그러면 캐롯을 들으셔도 되고 또 요즘에 뭐 현대해상도 네. 잘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뭐 KB도 그렇고 안 좋은 보험사는 없어 사실상. 안 좋은 보험사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친절에 민감한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삼성화재가 예, 좋고 왜냐면 엄청 삼성은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네. 자기 그 회사의 색깔을 만들어 놨기 네. 때문에 딴 데 이탈이 적어. 그렇죠. 예. 이런 경험 때문에 그 고객 경험. 그래서 네. 저희도 신방모터스의 고객 경험을 이제 안내해드리려고 또 이런 방송을 하는 건데 마지막으로 좋은 정비소, 정비공업사 뭘 보고서는 그래도 조금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이제 공장에 있음으로써 거의 고객님들을 제가 응대를 하거든요. 저희 뭐 밑에 공연장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제가 고객님들을 응대하는 이유는 고객님들마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으시고 자기만의 또 스타일이 있으셔. 그래서 다 느낌이 틀리시거든요. 네. 어느 고객님은 네. 아까처럼 교원만을 원하시는 고객님이 계시고 네. 어느 고객님은 무조건 나는 내 차는 무조건 복원을 원한다. 이런 고객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설득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너무 많이 먹었는데 이걸 고객님 말대로 귀찮다 그래서 제가 설득을 안 하고 그러면 복원해서 펴드릴게요 하고 손 피면 얼마 안 지나서 하자가 나. 그 범위를 넘어선 거죠. 네. 그리고 또 이거는 교환을 안 해도 되는데 무조건 교환을 해달래. 네. 그럼 나중에 차 파실 때 후회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가 늦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내 차라고 생각을 하고 고객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수리를 하는 공장을 찾으시면 돼.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렵잖아. 어렵죠. 내 마음을 누가 알겠어?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데. 고객님을 이해시켜주고 고객님이 알아들을 수 있게 풀어줄 수 있는 공장. 그러니까 이건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교환해야 돼요. 공장의 그 고집이 아니고 고객님이 원하시는 거를 말씀을 하셨을 때 네. 이거는 왜 이래서 안 되는 건지 왜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건지 고객님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공장. 아하, 알겠다. 잘 모르는 용어, 잘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무조건 교체하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데보다 이러이러해서 이거는 교환이 좋고 이러이러해서 이거는 뭐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좀 친절하게 응대해주고 이해할 수 있게 그렇죠. 우리의 언어로 말해주는 정비소, 공업사 이런 곳은 괜찮은 곳이라고 예상이 가능하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저희한테 안내해주고 싶으신 말씀 짧게. 일단 사고는 안 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사고 난다 그러면 일단은 안전부터 챙기시고 네. 그 다음에 차는 소모성이고 내 안전을 위해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차를 편하게 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사고 났을 때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그래도 조금은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방송을 준비해봤어요.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사고는 안 나셨으면 좋겠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